자, 이렇게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시각에 프리마켓들 업앤다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되는 종목들 코나이, 하나오션, 포스코퓨처 함께 보이고 있고요. 나온 종목 중에서는 태광산업들, 이슈 뉴스 많이 나오죠. HD 현대일렉트릭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벌써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이주호 SB인베스트본부장 두 명과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 프리마켓 업앤다운 중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포스코퓨처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속에서 흑연 관세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포스코퓨처엠이 단연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포스코퓨처엠은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흑연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15%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응급제 생산을 더 이상 해야 되나라는 고비가 좀 있었는데, 이번 흑연 관세로 해서 반사이익이 만약에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리고 어떤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 포스코퓨처엠 입장에서는 정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주가 반등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조정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일단 바닥권에서 일단 뭐 추가 매수,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조절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워낙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도 관심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신규 매수자로서 하면 접근도 가능하다. 네네. 일단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철강 종목들이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반등이 나온 이유가 결국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관세를 제재를 하게 된다라면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1차적으로 뭐 캐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철강의 현대제철, 현대제철을 포함한 뭐 포스코퓨처엠도 있고, 죄송합니다, 포스코홀딩스죠.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최근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22,000원대에서 벌써 36,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들이거든요. 품목법 완수가 있는데도. 네,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섹터는 아닙니다.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은 어떤 이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둘 다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흑연 관세가 됐던 리튬이 됐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목요일 날 시진핑 실각설의 그 진위 여부가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확인이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시진핑이 등장 못한다. 그러면 2차 전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구조조정 신호탄 아닙니까, 중국? 그래서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위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어찌 보면 반사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반사이익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일단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전기차 공급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가.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가 1,710만 대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 업체가 1,100만 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각설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이 좀 위축이 되게 된다라면은 못 주고 막 이러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 쪽의 어떤 공급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또 결국에 캐즘이 해소가 될 거란 그런 기대감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포스코퓨처엠 봤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프리마켓 업앤다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세경 하이테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일단 지금 덕산 네오룩스가 먼저 출발을 했고, 사실 뭐 KH 바텍부터 시작해서 파이낸텍까지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주인공 섹터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경하이테크는 사실 지난주에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보호 필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지금 무평광 필름에서 이제 2021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낸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직 판결 자체는 11월 달 정도에 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덕산네오룩스가 움직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 폴더블 폰도 반응이 좋아요. 되게 얇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파이nem텍이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폴더블 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약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이 가도 네. 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보호 필름 같은 걸 많이 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경하이테크가 그에 대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후속주로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덕산네오룩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겠지만 네. 그 후속주로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애플 폴더블 폰의 이 재료의 파급력은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이게 좀 궁금해요. 과연 덕산네오룩스 오케이, 뭐 세경하이테크 오케이인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애플 폴더블 폰이 만약에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네, 26년도에 네, 출시가. 네. 근데 폴더블 폰 자체가 네. 액정이 거의 2배 이상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리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2년 동안 독점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힌지도 그렇고 이러한 세경하이테크가 하고 있는 보호필름 예. 사업 자체도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년이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 끌고 갈 수 디스플레이가 있다. 준비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KH바텍, 덕산에어룩스, 세경하이테크 뭐 크게 보면 뭐 디스플레이들까지 지금 애플 폴더블 폰 재료가 있는데 우리 이재호 본부장은 이게 뭐 단순 테마를 넘어서서 그렇죠? 실적도 찍힐 수 있는 이제 재료라고 또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이사 한 종목을 더 가보도록 할까요? 일진전기 가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일진전기는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거래 중단, 담합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맞습니다. 네, 공공기찰 제한 소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력설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아침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다른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영향을 일단은 안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 변압기가 아니라 소형 변압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재능전기라든지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또 주가 흐름이 나온지가 중요한데 아침 쪽 같은 경우에 뭐 재능전기 0.5% 약보합권, 산일전기가 0.5% 상승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종목들 쪽으로 좀 제한시켜서 일단은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가량 현재 일진전기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종목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했던 종목들의 어떤 사례를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뭐,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이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자, 펩토론 같은 경우에 이전에 111이 관련돼가지고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한가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펩트론이 이제 6월 4일 날 하한가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 전력설비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일신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공공입찰 제한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4% 하락 좀 뼈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력 설비 그러니까 특히나 소형 변압기 쪽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다라면은 뭐 다시 주가가 4만 원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태근 이사가 방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진전기뿐만이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도 담합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정이 나온 걸 보면 앞으로 6개월간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은 할 수가 없는 이제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아마 이런 노이즈로 일진전기가 지금 4%대 급락이 나오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2%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전력 인프라로 가냐 안 가냐인데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가려고 하고도 있고 안 하려고 하고 내일 실적 발표가 오히려 더 중요한가요? HD 현대일렉트릭?
일단은 뭐 실적은 잘 나올 잘 거거든요. 나오겠죠. 네, 잘 나올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 1분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 효성중공업 외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은 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반영돼 있다 이거죠 주가에. 네.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죠. 너무 높아졌다. 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조선 방산뿐만 아니라 전력 쪽 같은 경우도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과연 부합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력 설비가 어떤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실적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전력 설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현재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액션 이제 플랜 있고. 그러니까 액션 플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아리백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 풍력 쪽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와서는 똑같이 신재생이긴 하지만은 그쪽보다는 전력 설비 쪽이 좀 더 많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액션 플랜이란지, 그리고 국내 아리백이란지 서해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쪽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진전기 공공입찰 제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 HD 현대일렉트릭까지 함께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더 큰 좀 재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 지금 느닷없이 태양광 대장주인 한화솔루션이 말이에요, 5.8%, 6%대를 그냥 달려가고 있거든요. 다른 쪽 태양광들,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 1%대, OCI 홀딩스도 한 뭐 0.3%, 4%대. 저 한화솔루션만 튀어가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오늘 뭐가 있나요? 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 가능성도 있는데, 역시나 하나솔루션의 강점은 하나큐셀이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네, 있는 미국에서 돈 벌죠. 때문에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태양광 수요 회복이랑 그다음에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대한 수혜,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네. 저렇게 2분기 실적이 5배 5배요? 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부분. 증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1 가이드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만약에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네. 아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만 원대 위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실적 시즌이니만큼 5배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장 매력적인 건 뭐냐면 미국의 공장 생산 기지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꼭 5배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상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수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전분기에요. 전분기에 적자를 봤잖아요. 뭐 300억대 적자였었는데, 지금 증권사들 쪽 하는 컨센 FN 가이드에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좋게 집계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7%대 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게 달라지나요? 네, 이게- 막 한 2주 전만 해도 막 실적 네. 암울하다, 막 트럼프 밉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러한 글로벌 IB라던가 이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세를 앞두고 네.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심리 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라던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주가를 올릴 만한 요소다. 특히나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 솔루션만 강하거든요. 그거는 역시나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사실 이거는 좀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태양광 대장주 한화솔루션 봤고요.
제가 화학주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태근 이사도 그 소재 부분 또 저도 중국 기업들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LG화학이 3.5%. 근데 LG화학뿐만이 아닙니다. 금요소교약 2.5%, 롯데케미칼, 로케야말로 이 나프타의 핵심 기업 아니겠습니까? 4%대 가고 있고 OCI도 4%대 가고 있고 국도화학, 대한유화 이게 화학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요. 정태근 이사 이게 네. 지금 본격적인 뭐 구조조정 얘기 될 것 같거든요. 중국 기업들. 그럼 우리 소재들 한번 봐도 됩니까? 어떡할까요? 일단은 뭐 화학도 제철이랑 일단은 같은 제철이나 맥락으로, 화학이나,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이슈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네. 말씀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소외가 됐었다가 오늘 화학재 올라오게 되면서 동반해서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금호석유화학도 그렇고 올라온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제 화학 섹터 내에서도 실적 관련돼 가지고 큰 폭의 개선 그리고 뭐 소폭 개선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주가를 상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그런 맥락에서 일단 반응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개선은 되겠지만은 그 수치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일단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특히나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맞아요. 3분기 때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급 과잉 해소라는 그런 그 네. 정책 카테고리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급과잉이요 이게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CS 윈드 주가가 한 3, 4분 만에 6%대, 7%대까지 튀어오르고요. 지금 풍력 라인이 다 가고 있고 태양광이 가면서 밑에 있는 태양광 라인들을 다 끌어올리고 있고요. SK 이터니스 같은 뭐 ESS, 이 신재생 쪽 전체를 다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슨 시장이 좋아진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스탠스를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쪽의 저가 물량들, 중국 기업들이 아마 문 닫는 거, 아마 구조조정되는 이것들에 대한 반사 이익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 베스타스인가요? 그 기업들도 실적이 갑자기 좋다라고 하면서 유럽 증시에서 또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풍력, CS 윈드도 지금 순간적으로 급등세, 신재생이 다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개장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2차 전지 흑연 리튬, 이주호 본부장은 빅테크 실적 발표. 이 빅테크 실적 발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있죠? 네, 테슬라랑 이번 주에 구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구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네. 관련된 매출일 거고요. 그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좀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봤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 네.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한테 좋다. 왜냐면 왜요? 지금 3원계 배터리 자체가 고출력 전기차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결합되면은 자율주행이 일을 하려면은 전기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적용해 본다면은 만약에 자율주행이 조금 더 빠르게 도입이 될 경우에는 물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움직이겠지만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도 다시 한번 꿈틀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LFP 배터리부터 중국 CATL 배터리를 만약에 자율주행까지 적용을 시켰을 때 네. 저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이번에 뭐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닝콜에서 나올 얘기들, 특히나 이제 로보택시라던가 자율주행 쪽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는 만약에 전기차 판매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죠. 자율주행 네. 얘기하겠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결국엔 자율주행인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자율주행 쪽으로 강하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랑 2차 전지랑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구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전력기기 센터. 쪽과 네, 연결될 수 네. 있냐에 대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쪽 매출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지금 큰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구글루는 데이터 센터,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우리의 3원계 배터리. 요 로직 기억하시고요. 정태근 이사. 네. 또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 흑연, 리튬. 좋아요, 리튬. 리튬 가격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전에 포스코피처 말을 좀 아끼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해주시죠. 어쨌든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 관세 보관 이슈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뭐 장거 공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리튬 생산 중단을 하게 되면서 리튬 같은 경우도 공급 가격이 해소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피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일단 1차적으로 공급 과잉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유는 일단 리튬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현재 톤당 7만 위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만 9,900 위안 정도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리튬이 손익분기점이 이제 10만 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손익분기점까지 가려면 좀 갭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기대감의 어떤 반등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완전 확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대형주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희망의 돌려보자면은 이제 종목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국 지수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아니라 합쳐져서 가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전 이런 것이 좀 힘을 응집시켜서 가게 된다라면 지수가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대형주 순환매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